검찰청을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궁금증을 보다 쉽고 보다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사에게 물어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검찰 민원사전을 마무리하고 올해 2020년부터는 검사에게 물어봐! 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그 궁금증까지도 현직 검사님들이 직접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검사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현직 검사입니다. 광주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 검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지연 검사입니다. 자, 먼저 검사님들 혹시 재테크 하고 계신가요? 재테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예, 급여받는 게 전부죠. 네, 저도 재테크에는 전혀 재주가 없어서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라는 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또 잘 모르다 보면 큰 화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재테크와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인터넷상에서는 최첨단 재테크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P2P! P2P! 오늘 그럼 국민들의 궁금증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재테크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자꾸 수익을 얻어서 돈도 더 모으고 한다니까 은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P2P 투자 뭔가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P2P.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좀 빌리고 싶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정식 용어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입니다. 네, 굉장히 말이 좀 있어 보여요. 인터넷 접속을 하면 거기에 이제는 돈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빌려주면 이러이러한 곳에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투자자들이 그 인터넷상의 그 상품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정하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차입자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차입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이자와 원금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죠. 자, 그러면은 그 P2P 투자 이런 네. 방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 P2P 투자 업체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게시를 해놓습니다. 목 좋은 곳에 건물이 올라간다, 분양하면 대박이다, 3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수익률이 15%다라는 투자 설명을 게시를 하고요. 그와 함께 적정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좋은 건물 사진을 게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 설명을 접한 투자자들은 적정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원리금도 잘 회수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내가 건물을 샀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이 그 수익성도 좋은데 안전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일례로 제가 최근에 1,000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P2P 업체를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18%, 연체율 부실률은 0%, 그리고 또 나아가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 이만한 투자처가 없었던 것이죠. 성공한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해서 투자금이 단기간에 많이 모였는데 저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상품들이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계속 돌려받기로 이제는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임직원들이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모두 구속이 됐고 대표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서 확정까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검사님 그럼 정말 고수익 20%, 18%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수익률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이제는 20%의 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게 계속 지속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네. 식이 돼서 부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터지면 그 당시에 이제 손해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작년에 P2P 투자를 알게 돼서 총 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00만 원은 받았지만 700만 원은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1대1 문의도 무시하고 지금은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은가요? 작년 금융위 조사에 의하면 그 P2P 연계 대부 업체가 200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가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 사업 내용도 아예 없는 경우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주부나 학생, 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초기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했다가 초반에 투자가 되니까 그 돈에 이제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가 아예 피해를 봐버리는 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P2P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눈에 띄는 수법이 좀 있을까요, 팀장님? 네, 눈에 띄는 수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부동산을 허락도 안 받고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인데 말이 좀 어렵죠?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을 등록을 했다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P2P 투자라는 것이 순기능을 사실은 발휘하려면